발표하고자 합니다. 3월 7일부터 11일까지 복잡한 서류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총 101분에 신청해 주셨고, 비례대표 추천위원회에서는 1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매일 총 5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을 심사하면서 신청자 모두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분들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신청해 주신 101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례대표 추천위원회에서는 도덕성과 전문성, 의정활동 능력, 정체성, 총선 적합도 등의 기준으로 20명의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정치 신인과 청년을 발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추천 순번은 당원과 내일 16일까지 국민참여선거인단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의 투표를 통해 18일 최종 결정되니 오늘 발표되는 후보는 순위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 20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번과는 관계없는 가나다 순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성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가수리아입니다. 남지연, 박은정, 백선희, 양소영, 이수균, 이혜민, 정춘생 총 10분입니다. 다음으로 남성 후보를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가나다 순입니다. 김준형, 김형연, 서왕진, 서용선, 신상훈, 신장식, 정상진, 조국, 차규건, 황운하 총 10분입니다. 위 20명 후보자 이외에 남녀 각 3명씩 3분씩 예비 후보자도 선정하였습니다. 예비 후보자는 순번 지정 투표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오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전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등록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추천되게 됩니다. 여성 예비 후보자는 배수진, 강미정, 김영옥 님입니다. 남성 예비 후보자는 이규원, 유대영, 남기엽 님입니다. 다시 한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된 명단을 보셨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20분 안에 예, 영광입니다. 예, 들어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신데요. 일단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하얀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정책위 의장 서왕진입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늘 즐겁게 잘 보고 있었는데 오늘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좋은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혜민 선생님도 포함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희가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신 네 분이 다 포함이 되셨다. 그리고 저희가 초대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부터 해서 계속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될 분들이 되신 겁니까? 101분이나 지원을 하셨다고요. 지원자들을 저희가 몰라서 누군지 저희들로서는 그냥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기자들 간의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 관련된 내용을 PIP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연이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당을 초기 만들 때부터 네. 의논도 하고 판단도 좀 꽤 했었는데 네. 뭐 판단이 다 엉터리였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정도의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참여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처음에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저는 이제 조국 대표가 처음에 이번 시기에 뭔가는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수준으로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을 초기에 할 때 네. 최소한으로 민주진보 개혁 진영이 이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하는데 네. 어떤 수준이든 최소한의 기여를 하는 정도면 좋겠다. 네, 네. 뭐 조국 대표가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뭐 당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했고요. 아. 그렇게 엉터리 판단을 했는데 논의를 쭉 하는 과정에서 네. 창당을 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까지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을 만들어서 뭐 한두 명 당선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또 연동형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네네. 연동형이든 뭐 네. 병립형이든 우리는 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데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게 아주 켜켜이 쌓여 있는 분노와 현 정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조국이 그런 역할들을 할 만하다 이렇게 믿음 이렇게 단단하게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초반에,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이제 창당 결심을 하시고, 광주에 가서 5.18 묘역 참배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 현장을 취재했던 전남일보 기자에 따르면 별로 그렇게 기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뜨거울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현장 취재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고 선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가려워하는 부분을 가장 분명한 태도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 아까 어떤 분이 신장식 변호사가 그 역할에 큰 일을 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또 있던데 저는 이런 세력이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잠자던 분들 혹은 또 이렇게 움츠려 있던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정확하게 그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말을 별로 못하고 있고 딱히 어떤 그 장과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지 마땅치 네. 않았는데 네. 그리고 민주당이 참 노력하고 애써서 잘했지만 또 민주당으로서는 하는데 좀 제약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대 정당이다 보니까 마치 야당인데도 오히려 뭐 국민의힘을 무슨 압박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큰형 같은 막 그런 식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네.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고 또 당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네. 그랬던 상황을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게 견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국 혁신당이야 뭐 작고 또 뭐 방향이나 생각 자체에서 뭐 다양한 이견이 있을 리가 없고 조국 네. 대표를 중심으로 아주 분명한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게 내가 바라던 야당의 역할이야. 뭔가 저런 물꼬가 좀 트였으면 했는데 네. 드디어 보이는구나 하는 그 부분이 정말 포인트 같아요. 그렇군요. 현장에 가봤을 때 네. 제가 그 측면에서 느꼈던 거는 국민들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음. 가슴하고 가슴이 와닿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왜 이래 답답하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워낙 큰 당이니까 이게 좀 공격력이 빠르지 못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그런 느낌을 줄 때 강소 정당 노선 그러니까 뭐 강하고 아주 그냥 똘똘하게 그냥 팍팍 네.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국민들께서도 속 시원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고 이게 한국에 오셨습니까? 큰 아이는 대학생이라서 네. 입사해 있고요. 네. 둘째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음. 두고 왔습니다. 두고 왔어요? 걔는 밥은 누가 줍니까? 엄마가 밥은 줘야지. 밥은 하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놨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예, 네. 그렇군요. 네. 엄마 가지마 안 했어요? 엄마 가지마보다는 네. 아이들이 가장 큰 힘이 됐어요. 아까 브릿지 얘기도 네, 드렸는데 네. 그 큰 엄마- 딸이에요, 작은 딸이에요? 큰 애가 딸, 둘째가 아들. 아들이구나. 네, 네, 예, 네, 예, 예. 네. 아이들이 가장 해준 말은 네. 엄마가 무엇보다 평소 저의 정치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지를 나중에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네. 보내주면서 엄마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미디어 모니터링을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 막 밤에 해놔요. 엄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걸 잘한 것 같아. 엄마 이렇게 한 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미디어 모니터링도 해주고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네. 매니저가 둘이나 있네요. 아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매니저가. 어디 있어요? 남편? 네. 아 그렇구나. 가족이 매니저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렇잖아요. 여성 개발자들이 많진 않죠. 엄청 적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정치한다고 하실 때 그 IT 업계가 "헉, 진짜 정말 뭐 이렇게 술렁거렸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창당식 있었을 때 맨 마지막에 티저로 네. 내일 영입식이 있는 2호 인사의 어떤 티저 영상이 뜬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 얼굴이 이렇게 가려진 채로 네네.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편도 티켓 이렇게 예, 하는 네. 네. 재밌었던 거는 자고 일어났더니 밤사이에 제 실명이 다 커뮤니티에 떠버렸어요. 가린다고 비밀은 가렸는데 없다. 예. 가린다고 가렸는데 네. 다 IT 업계에서는 많이들 뭐 목소리만 듣고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술렁이셨고 하지만 네. 그 술렁임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지금 다가오냐면은 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생겼다. 이런 지금까지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한데 이분들의 바람이 켜켜이 쌓여서 저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넓은 세상을 보라. 네. 그런 느낌에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의 바람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 네. 잘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 막 기대가 너무 예. 큽니다. 남정우님께서 네. 나이 70줄에 네. 이렇게 마음과 가슴이 뛸 줄이야. 너무 제 가슴도 뜁니다. 네. 그게 네. 어제 네. 광주 갔는데 네. 맞아요. 광주. 광주에서 그 시민들이 모이셔서 충장로에서 네. 이렇게 조국 대표가 연설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반응한 걸 보면서 네. 아, 저 뭔가 이게 움직였구나.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구나. 네. 그리고 그게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큰 흐름이 흘러가고 이런 네. 느낌을 주더라고요. 광주에서. 예, 예. 그 사람들이 정말 딱 마음속에 감춰두고 막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눌러두고 있었던 네, 네, 것들을 네. 이제는 드러내고 있어요. 예. 저는 뭐 그냥 가벼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지하철에서 저 사진이 먼저 올라 버렸네요. 네, 사인이 잘 안 맞았네. 저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네. 언제 된가요? 2022년 11월 26일 네. 제가 출장을 온 날 토요일이었어요. 출장을 와서 집에 가서 씻고 바로 튀어나가서 저 집회를 갔었는데 촛불 집회인가요? 촛불 집회인가요? 네, 저 때는 광화문은 아니었었고요. 2022년도면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네, 탄생한 네. 때였었고 예. 그해가 이제는 11월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저 윤석열 퇴진에 대한 집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을 아주 네, 때예요. 네, 초기였겠네요. 아주 네. 초기였었고 저는 저기에 진짜 작지만 좀 힘을 보태고 싶어서 저거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IT 전문가인데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 대한민국 특히 근데 외국에 나가 살면 또 애국자가 됩니다.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국에 흘러가는 뉴스를 막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혜민 선생님께서 정치하기로 결심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들, 네. 예, 그리고 지금 조금만 도와주면 정치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전 세계로 우리 과학 인재들이 전부 정말 구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정말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안 도와주고 있다. 네.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심하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에서 보면은 한국계 혹은 한국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엄청 유명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아. 그분들 마음이 나는 미국을 위해서 일해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분들이 본인이 하는 영역을 연구를 하고 혹은 개발을 하고 하는 환경이 주어져 있고 그 결과물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또 환경을 주고 있고 이런 주변적인 것들이 더 큰 거예요. 그 당사자가 나는 미국이 좋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네. 그렇다면 한국은 물론 이제 작년에 벌어진 여러 가지 과학기술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참담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한국에 저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바깥에 나와서 더 크게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봤을 때 네. 한국에서도 그러한 환경, 그러한 보상 이런 체계를 마련을 하면 우리 뭐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네. 뭐 노벨상 어디 있는 노벨상 탔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부러운 나라가 아닌 과학기술로서 우리 미래를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네. 지금은 AI라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에 해당하는 맞아요. 예. 그런 웨이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청년 과학자들이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걸 하려면 클라우드랄지 되게 네. 여러 가지 예산들이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놀랍게도 정부에서는 인공지능, 강국 이런 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클라우드 예산을 다 거의 진짜 조금만 빼고 다 없애버렸어요. 예. 어머나. 그러면은 인공지능 연구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공공 데이터는 개방도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결문. 네. 미국에서는 판결문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AI라는 도구가 나왔을 때 네. 학습을 시켜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법률에 다가가기 어려운 네, 네,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 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예. 법률 사무소나 아니면 법제처에서도 데이터를 이제 뭐 종이에다 놓고 이렇게 막 뭐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AI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네이버의 클로바인데 네. 클로바가 판결문 한 줄도 학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해야 네, 접근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게 세상은 다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AI 강국, 인공지능 강국을 외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쫓아내고 예산은 없어지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더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가 네.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김여우님께서 네. 선거인단 참여 방법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서왕진 정책위 의장님. 저희 저 홈페이지에 참여 링크가 떠 있는데요. 네. 그 링크를 클릭만 하면 그냥 기본적인 정보를 거기다 입력하고 인증을 받게 돼 있죠. 네.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서 의장님 사실 저는 알고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예, 정말 오래된 인연입니다. 장 기자님은 근데 멀리 떠나 계셔가지고 한동 못 뵀죠.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이제 시민운동가로 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용인 난개발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대지산? 네. 대지산 지키기 운동? 네네. 16일간 나무 위에서 생활하셨어요. 일종의 나무 위 시위.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고, 혹시 관련된 사진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공원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전문가, 기후 위기 전문가 이런 분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머리 하얗고 점잖아가지고 저 정치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조용해. 해서, 예. 너무 차분해. 예, 그래서 뭐 어디 저 유튜브 이런 데 나가면은 막 큰 소리도 치고 센 소리 해야 되는데 네. 잘 못해요. 그런데 아니 근데 그거는 선입견이에요. 저희 같은 데는 그런 거 싫어해요. 여기는 안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도 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간 이제 환경 운동을 했는데 네. 그 시절에는 생태계 보호, 뭐 나무 보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 막으려면은 뭐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나름 아주 강한 행동주의 환경 운동가였는데 물론 좀 약간 교정을 하면 저 대지산 나무의 시인은 제가 그때 단체 사무처장이었던 환경정의에서 기획해서 했는데 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은 저희 활동가 중에 한 명이고요. 우리 활동가 중에서 가장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 올려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네. 나무한테 부담 주면 네. 안 되니까. 네. 결혼 안 한 가장 가벼운 사람이 올라갔고요. 박용신 씨라고. 네. 저는 이제 그 밑에서 모든 걸 이렇게 기획하고 네. 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저희 단체한테는 상당히 그래도 자랑스러운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도 그 용인 축전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공원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따릉이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따릉이 이용하십니까? 서울 시민들은 대부분 아실걸요. 이 공공자전거, 네. 예, 그리고 서울로 7017 이것도 기획을 하신 건가요? 따릉이는 기획 자체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네. 따릉이는 시범 사업으로 일부 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서울시에 들어가서 네, 그 환경 문제나 또 교통의 어떤 전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따릉이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따릉이를 타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가서 내려놓고 또 타고 네.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게 활용도가 그렇죠. 높아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초기에 이제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은 만들어졌는데 네. 일부 지역만 있어서 활성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따릉이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된다.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지역에 대거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는데 요새 동네에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았는데 네. 저하고 박 시장님하고 막 국리를 해가지고 네. 박 시장님이 원래 저 시민운동 할 때도 기부 이런 걸 잘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노력을 해서 네. 따릉이를 뭐 10,000대, 20,000대 이렇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네. 여러 지역에 이렇게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됐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한 3년 살았는데 중국은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죠. 큰 도로로 갈수록 자전거 도로가 커지고 자전거의 나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도로가 좁고 이래서 훨씬 자전거 친화적인 그런 북경 같은 도시도 좀 그런 편이고 싸요. 네. 1원.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0원 정도만 내면 막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비싸. 아닙니다. 우리도 싼가요? 예, 서울에 사는 따릉이는 굉장히 싸고요. 네. 이건 이제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공적 교통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민간에서 하더라고요. 예.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탔습니다. 이걸 좀 뭐 공공재로 좀 정책적인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공공 자전거도 사실은 어떤 플랫폼이 네. 존재를 하고 그래야지 그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하실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은 아리백을 모른다고. 그러게요. 사실은 네. 어떡합니까, 이거? 지난번 대선 때 네, 제가 충격이었어요. 대선 선거 캠프 정책본부에 있었거든요. 네. 수석 부부문장이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논의를 하잖아요. 아하. 아리백이 실제로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물어보자. 네. 윤석열 후보한테. 예, 예.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갔는데 역시 모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리백 문제가 사실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네. 대통령만 모를 뿐만 아니라 저 지금 집권당의 대표도 비상대책위원장도 아리백 그거 뭐 꼭 알아야 돼? 아니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실제로 아리백을 모른다는 거는 네.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자체, 기업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위기가 시작됐어요. 실제로 뭐 판매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저 애플이라든지 네. 또는 구글이나 BMW 같은 그런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네. 아리백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아리백은 무슨 국제 규정이 아니고 네. 민간 캠페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해서 우리는 이것을 준수하겠다고 소비자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 기업이 소비자한테 약속한다는 거는 마치 국가의 헌법처럼 그만큼 기업들한테는 중요한 문제니까 네. 절대로 그거를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뭐 아이폰을 하나 만드는데 마지막 무슨 포장하는 것만 저 재생에너지 써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끝까지. 반도체 모든 소재 이런 것들이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야지 아리백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연관 기업, 산하 기업들한테 다 그 기준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거기다 팔아야 되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에 필요한
삼성전자 하나를 댈 만큼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없어요. 아이고야. 재생에너지를 먹여야 되는데 떡볶이 먹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저 재생에너지 먹여야 되는데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이고 그러게 있다. 말입니다. 재벌 총수들 재생에너지를 다 빨리 줘야 세워놓고 되는데. 이 한심한 지경을 어떻게 제가 하면 그래서 사실은 저 경기도에서 네. 아리백을 열심히 하겠다고 네. 지금 이제 김동연 지사 들어오고 나서 경기도가 자기 핵심 기업들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네. 그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그걸 열심히 하는데 네, 그래서 현장을 좀 알아보려고 삼성전자도 한번 가봤어요. 네, 가봤는데 아직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이렇게 기업 전반적으로 특히 의사결정권이 있는 단위까지 잘 못 미쳐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알아도 네. 정부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를 못해요. 하도 겁나니까. 세상에.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지금은 저 아리백을 하는데 초기 단계여 가지고 실제 재생에너지를 안 써도 네. 돈으로 인증서를 사서 일단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기업을 옮겨야 돼요. 아이고야. 지금 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거기에다가 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IRA. 그런 녹색 산업에 대한 엄청난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예. 그럼 가서 재생에너지도 풍부하게 받을 수 있지. 아니 큰일 났네. 보조금 받을 네. 수 있지. 보통 일이 아니.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이게 연결이 연결이 되는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아리백 몰라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아리백 모르면 현대판 매국노가 됩니다. 아리백을 모르면 현대판 아니 우리 외국노다. 그 중요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게 그러니까요. 뒤에서 부추김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네. 그 관련돼서 뭐라고 했었었냐면은 네. 모르고 했으면 국제적 호구고 네. 그렇죠. 알고 그랬으면 이건 매국노다. 매국 그렇죠. 행동에 가깝다. 그 윤석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네. 매국하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외교 퍼주기, 역사 퍼주기, 경제 퍼주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저 조국 혁신당의 핵심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던데 네. 3년이 아니라 1년만 더 이렇게 가도 회복할 수 없는 위기로 빠질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대통령 선거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저는 만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날 아리백 질문 하게 된 거 그거를 서왕진 본부장님, 정책위 의장님께서 구상을 기획을 하신 걸. 우리 정책본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예. 안을 만들어 가지고 네. TV 토론팀에 가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책본부장이셨다는 거잖아요. 정책본부 수석 부본부장이었어요. 수석 부부부장. 오, 야 그랬구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재명 대표님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기억하시겠죠. 그걸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념이 민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엔 입장을 바꿨지만 특별하게 달라진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물가 관리가 안 되는데 오늘에야 드디어 뭐 1,500억을 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또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4월 초에 일자리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선거에 맞춰져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 같으면 난리 났을 일이죠. 선관위가 그렇죠. 조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잖아요. 노무현 전 맞습니다. 대통령 네. 탄핵됐을 때 네. 아니 나 지지했던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다. 네.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아니라 그냥 전국 20곳을 돌면서 민생 토론을 빙자해가지고 모든 개발 공약, 지원 공약 하고 있고 총선 직전까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국민 잣대가 다른 것 이제는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네. 그 국민들이 이제 똑똑해서요. 네. 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걸 고지고대로 믿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또 저러고 있네.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신뢰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일단 뭐 막 여기 가서 얼마, 저기 가서 얼마 막 이렇게 해서 뭐 900조가 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한 해 예산이 656조인가요?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의 1.5배를 넘는 돈을 대통령이 막 근데 그거 어디서 나는데 그 돈 누가 벌어올 건데 지금 다 세금 깎아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부의 저 조세와 재정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부자 감세에다가 민생 감액, 민생 감액. 예, 예. 모든 민생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부자 감세 가지고
벌써 한 60조가 세수 펑크가 났잖아요. 네. 60조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네. 과학계 R&D도 네, 그래서 문제가 네, 돼요. 네. 과학 네, 네. 5조 2천억 깎아서 이 청년 난리가- 과학자 다 죽이고 있는데 5조 그다음에 2천억. 네. 공공 임대주택, 네. 뭐 서민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5조 깎였어요. 그렇죠. 네. 네. 또 어르신 빈곤 문제 너무 심각한데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심지어는 다 깎이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네. 엉뚱한 지금 데는 뭐- 또 근데 돈을 쓰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웬만한 그 공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딘가 이번에도 가셔서 예, 또 공항을 신공항 또- 만들겠다. 예, 맞아요. 예. 네,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되게 예. 독특한 정책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어떤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혜민 위원장님께 이것 좀 네. 여쭤볼게요. 정말 꼭 필요한 IT 인재인데 저분은 정치할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과학자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정치권에 막 이런 소굴에 빠져들어서 정작 해야 될 연구 활동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는 시각. 저에 반대로, 대해서요?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찐 IT인이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라고 하는 기대. 아하, 네. 네, 네, 네. 네, 저 어떻게 후자죠. 후자. 네, 예. 네. 그리고 자신도 있습니다. 그 아,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어떻게 좀 활동을 만약에 국회로 들어가신다면 1호 법안은 어떤 법안을 만들 계획이시고 어떤 활동을 하실까요? 네, 그 1호 법안은 아무래도 현재 R&D 인력들이 떠나고 있는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재계약을 못해서 연구비가 없어서 재계약을 못하시는 분들 빨리 재계약하실 수 있도록 추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네. 1호 법안으로는 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음. 과학기술 예산을 정부 예산 지출 규모와 연동시키는 것을 제일 먼저 내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먹거리를 이렇게 바치는 굉장히 큰 밑바닥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커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IMF고 뭐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단 한 번도 그 바퀴를 뒤로 돌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동을 안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비가역적인 어떤 안정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 예산 지출과 연동을 시켜서 현재 5% 조금 안 되는데 5%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서 7%까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뒤로 이런 식으로 마음 한마디로 그냥 네. 깎어 뭐 카르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법으로 좀. 네, 네. 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막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어떻게 질지도 참 걱정이긴 한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서왕진 의장님 만약에 그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어떤 입법 활동, 뭐 조국혁신당도 또 어떤 방향으로 당을 좀 이끌고 싶으신지요? 우선은 제일 1차적인 과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소위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전횡을 하고 능력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네.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투쟁의 전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싸워달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들이 우리 조국 혁신당을 잘 이렇게 튼튼한 제3당으로 만들어서 네. 국회에 보내주신다면은 들어가자마자 예를 들어 저는 그거를 정상화는 뭐 3종 세트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3종 세트요? 네, 하나는 검찰 독재를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어떤 완수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꽤 많은 내용들을 담았는데 네. 완성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로 되치기를 당한 건데 네. 이번에 우리가 그 부분을 국민들의 힘으로 네. 다시 극복하고 정식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내용적으로 완수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국 대표님 최근에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또 하나의 선출되지 않은 큰 권력이 기재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기재부. 기재부는 검찰처럼 막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막강한 예산권과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을 다 최종 좌지우지 결정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모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중요한 결정 권한을 누리면서
딱히 책임은 또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고.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생각해 보면 예. 늘 사과는 국토부가 하는데 예. 중요한 의사결정은 기재부가 기재부에서.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기재부가 자신들의 어떤 역량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어떤 의사결정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에서 마지막에 예산 심의할 때 기재부가 동의 안 하면 못해라는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한다니까요. 카르텔은 국회의원들 예. 머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예. 대통령 국무총리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뭘까요? 예. 기재부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특정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집단으로서 기재부라고 하는 우리 관료 시스템에서의 그 존재 자체가 네. 자신들의 존재를 그런 정도로 벌써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말 안 들어도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네트워크가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바로잡지 않으면 네.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검찰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 다음에 기재부가 또 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재부의 어떤 과도한 권한 집중, 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문제 이거를 예산 기능을 분리해내고 네. 그다음에 뭔가 좀 책임 있게 국정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새롭게 강화시키는 것 이런 식의 기재부 개혁이 필요하고 또 하나 붙인다면 좀 다릅니다만은 감사원 개혁까지 감사원 개혁. 제대로 가야 된다. 네. 감사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네. 이번 정부처럼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또 다른 식의 하나의 네. 어떤 무슨 깡패 집단 같은 역할을 하는 예. 그런 감사원이 다시는 반복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3종 세트를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말씀은 상당히 격하시다. 조곤조곤. 예, 조곤조곤 하실 말씀 다 하시는 분이다. 지금 얼굴까지 빨개지셨는데요. 저는 조국 대표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굉장히 점잖으신데, 하실 말씀들은 다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좀, 원래 받습니다.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저녁 방송 좀 이렇게 퇴근길에 즐거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느그들 쪼라째 이거 저희가 PTK 버전 그리고 충청도 버전 그리고 영어 버전 막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요. 우리 서항진 의장님은 어디가 고향이십니까? 저는 전남 영광입니다. 전남 영광. 좋습니다. 자, 전남 영광 버전. 예, 전남 영광 버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느그들 쪼라째 전남 영광 버전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전라도식으로 네. 느그들 쪼라째. 너희들 쫄아부러째이. 너희들 쫄아불었지잉. 그런데 국민의힘이 되받아 쳤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 생각한 거예요. 반박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라카노? 차경선 변호사님이 계실 때 전화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도대체 뭐라카노에 대해서 우리 차경선 변호사님 이게 PTK 본토 발음 들어야 되는데 다시 되받아치고 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핑퐁 게임을 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재밌습니다. 네. 정치가 네. 좀 국민들께 유쾌한 기분을 선사하고 즐겁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치가 굉장히 사나워지고요. 정책보다는 정쟁 위주로 가고 혐오와 차별이 굉장히 갈라치기. 맞습니다. 예, 대통령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힘으로 된 거.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트럼프, 미국이 네, 예. 맞습니다. 미국이 걱정이에요. 지금 트럼프 예. 선배가 가장 네. 길을 잘 선배. 끌어나가지고 트럼프 선배, 예, 네. 트럼프 네. 선배가 너무 혁신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사실 미국 사람들 옛날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미국 사람들 만나면 네, 너무너무 막 부끄러워했거든요. 트럼프를. 네, 네, 우리도 부끄럽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미국은 그나마 트럼프가 막 부끄러워도 지방 정부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아주 진보적인 지방 정부들이 네. 다 자율적으로 법도 만들고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나가고 나면 또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가 그런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일단 예산도 문제예요. 잘 안 네. 주고 예산 그래서. 권한도 없고 예. 법적 권한도 없고 네, 그러니까 부끄럽기만 한 거죠. 그래서 네. 윤석열 씨가 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네. 될지 걱정입니다. 네, 윤석열 씨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근데 미국은 진짜 트럼프가 될까요? 되게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 네. 미국 정치도 당연히 봤는데 네. 지금 오늘 당장 하면 될 가능성이 꽤 높죠. 오늘 만약에 오늘 당장 네. 근데 선거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네, 네.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네. 오늘 당장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높습니다. 정치의 문화나 말, 거침 네.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바로 바이든에 대해서 다음 임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약점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진짜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혐오와 차별이 막 이렇게 넘쳐나고 어떻게든 갈라쳐서 국민 분열로 그래서 자기 편만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선거에서 어떤 기득권을 확장하려는 이런 게 횡행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한 것은 조국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너, 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저는 사실 중앙당 창당대회 현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오실 줄 몰랐고 못 들어가셔가지고 맞습니다. 바깥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편의점 다 이렇게 보시면서 유튜브로 보시면서 바깥에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이 참여하는 힘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장윤선 묻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네. 서왕진 의장님 그리고 이혜민 선생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약진을 한다고 할까요? 하는 측면을 보면은 국민들이 간절하고 또 억눌려왔던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그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종식시키고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앞에서 진보 야권이 똘똘 뭉쳐서 앞장서 싸워달라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아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의 어떤 공동 대우 또 아주 강력한 투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동시에 그 이유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사실 우리가 지난 촛불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에 대한 그러니까요. 많은 기대와 열망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가 나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그러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정부의 그냥 단순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우리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이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서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들이 네. 그나마 좀 쌓이고 또 인적 자원들이 이렇게 그래서 형성되긴 했지만 그런 경험이나 준비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건 어떤 특정 정파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하고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지만 그 이유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혜민 선생이나 저 같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 정치 잘 못하고 재미없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또 투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특히 조국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과 복지가 아주 튼튼한 소위 사회권이라는 표현까지 네. 나오면서 네. 사회권 선진국을 담아내는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저는 궁극적으로 중요하고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분히 준비할 정책 전문가들도 탄탄히 갖춰줘야 된다. 네. 조국 혁신당이 그래야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전문가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조금 더 살만한 네. 살고 싶은 나라 좀 뭐랄까 그 존중과 배려가 있고 타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각박하지 않은 우리 뭐 김건희 여사님 박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명품백을 대놓고 받으신 분인데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각박하지 않고 박절하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합니다. 이혜민 선생 같은 훌륭한 전문가를 모셔서 네. 투쟁만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혁신하고 예, 그렇죠. IT 분야를 정말로 발전시킬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을 맡겨야죠. 예.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죠. 딱 와닿습니다. 네, 네, 네. 자,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강하고 빠른 정당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이끄고 빠르게
강하게 싸우고 빠르게 이기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투력을 저희는 갖추고 있고요. 검찰 개혁에 힘을 쏟겠다라는 전투력과 함께 정책으로서 이겨내는 뒷배가 되는 부분 또한 굉장히 밸런스 있게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관해서는 뭐 저희 정책의 위정을 맡고 계시고 저 또한 영입식이 있었던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약속을 드린 대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7개의 정책 방향성을 제 페이스북에 이제는 게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7가지를 다 했을 때 반응은 네. 뜨거웠어요. 아, 준비가 돼 있구나. 저 정당은 준비가 돼 있는 정당이야. 앞에서 전투력도 갖추고 있고 정책력 또한 갖추고 있는 그런 정당이야. 그래서 진짜 선진국으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정말 강하고 빠른 정당이구나. 저희는 그 측면에서 정책 쪽을 하고 계시는 이제 서왕진 의장님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네. 더 열심히 많이 뛸 테니까 저희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국민 참여 선거인단 토요일까지 받고 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직접 즐겁게 이 과정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납니다. 네. 어떤 그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의 운명은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근데 그 문구 언제십니까? 그 문구 많이 들어본 예, 거죠. 맞아요. 예. 그저 새마을 노래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박정희 작사 작곡. 세상에. 아이고야. 근데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조국혁신당이 그렇죠. 안 싸울 수 없죠. 열심히 싸우되 또 일할 준비. 일할 준비. 예. 네. 그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저희가 아침 9시에 방송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네. 지금 저녁 오후 7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정말 근데 항상 보면 대한민국은요, 늘 이렇게 정치의 격변기에 언론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예, 만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할 때도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에도 언론개혁 파트가 좀 어디 잘 안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 KBS 앵커 기자 출신입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그 기자들하고 오찬 회동하면서 MBC 잘 들어. 예, 그러면서 1988년도에 있었던 군 정보사의 회칼 테러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입장이 나왔는데요. 농담이었다. 농담입니다. 네, 이것은 농담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칼 테러를 농담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분을 좀 알거든요.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우습긴 한데 저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우리 과. 과 선배예요. 제가 지금은 아니 많이 가까우네. 환경운동을 하고 지금은 에너지 전문가인데 네. 학부는 제가 언론정보학과를 나왔어요. 아, 예. 네. 1년 선배였는데 그때는 그 형은 어떤 형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민주화를 위해서 네. 노력하던 시기였는데 네. 그냥 점잖으신 분이었고요. 농담은 잘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황상무 수석은 농담은 잘 못하는 사람이다. 네, 내가 그 형 좀 아는데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형인데 농담은 잘 못하는 형이다. 근데 이 형이 농담이라 그러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이 농담 참 셉니다. 회칼 테러가 농담이다. 많이 어렵습니다. 1988년 언제냐면요.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회칼 테러가 이렇게 횡행했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인가 그러셨죠?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런데 오늘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기자들 불러놓고 MBC 잘 들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하고 MBC가 무서워서 기사 쓰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썼습니다. 예, 대한민국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욕도 많이 먹지만 또 할 일도 합니다.
네,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장의 기자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편의점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그 알찬 내용들, 특히 이제 정책 관련된 내용들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종종 즐거웠습니다. 모셔서 정말 꼭 들어야 되는 정책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면 들을까요? 아까 다 했었는데 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정된 시간이 8시라서 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